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를 비롯해 교육복지와 학력신장, 디지털 교육까지 2026년 부산교육 예산의 주요 방향을 살펴봅니다.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폭증하자 부산시설공단이 다시 형사고소카드를 꺼냈습니다. 광안해변공원에 펼쳐진 청보리밭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올드카 전시까지 광안리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건강지수 조사에서 강서구가 부산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환경이 뛰어나고 주민들의 운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5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를 비롯해 교육복지와 학력신장, 디지털 교육까지 2026년 부산교육 예산의 주요 방향을 살펴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내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 규모는 5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7% 늘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교육 전반의 혁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강화와 기초학력 보장, 학습 격차 해소에 예산을 집중합니다. 이어 학생 심리, 정서 지원을 넓히고 해양교육과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으로 부산형 미래교육을 추진합니다.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과 건강 취약학생 치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초중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윈터스쿨과 수학과학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지역 특화 해양교육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린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부산의 해양과 미래교과서 개발에 나섭니다. 교육 디지털 원패스와 AI를 도입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여나갑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운영비를 전년 대비 8.27% 인상하는 등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예산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가 부산시 주관 협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폐교를 활용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덕천여중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교육청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20년간 무상 임대하고 북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덕천도서관을 건립 추진해 지난 7월 개관, 어린이 특화 공간과 복합문화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에 무정차 통행료 징수 체계인 이른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스마트 톨링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미납 차량에 대해선 또 형사 고소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운전자 A씨는 광안대교를 519번 지나며 통행료를 미납했습니다. 하루 왕복 이용한다고 보면 무려 8개월을 넘게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B씨는 400여 건에 체납액만 477만 원에 달했습니다. A, B씨 등 광안대교 상습 고액 미납자 상위 50명의 체납액은 15,700여 건에 1억 700여만 원. 부산시설공단은 이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 고소할 방침입니다. 공단의 형사 고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앞서 33명을 고소해 미납액 1억 원 중 3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처럼 공단이 강경 대응에 나선 건 미납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38만 건에서 지난해 46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스마트 톨링 도입 이후
11월까지만 240만 건으로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비하이패스 차량의 사전 등록률이 낮은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1만 대. 이 중 90%는 하이패스 차량이고 사전 등록한 일반 차량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하루 7천여 대가 면제이거나 미납차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스마트 등록 진행하고 나서 미납률도 증가한 건 맞는데 네. 이 건이랑은 제 생각에는 별개인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이 그냥 안 내시는 분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요금소가 있다 해서 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통행료 미납으로 형사 고소되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25년 만에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을 기록한 사진전이 개막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2일 남포 지하도상가 비스코 갤러리에서 2025년 부산 전국체전 그 역사의 순간들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개폐 회식을 비롯해 각 경기장에서 펼쳐진 선수들의 경기 모습과 시민들의 응원 열기 등을 포착한 기록 사진들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됩니다. 부산 광안리가 바다뿐 아니라 색다른 볼거리로 관광객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해변 옆에 펼쳐진 청보리밭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올드카 전시까지 광안리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초록빛 물결이 바람에 따라 일렁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 바로 옆 광안 해변공원에 청보리밭이 펼쳐졌습니다. 강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청보리밭.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른 바다보다도 훨씬 튀어있는 전망이 훨씬 좋아가지고 이쁘고 여기 해변 주변에 공원도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지금 산책하고 있어요. 해외 못지않게 훨씬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여행 오면은 광안리 종종 찾아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시골 풍경의 초가집과 함께 청보리밭 인근에는 또 다른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반짝이는 크롬 범퍼, 둥근 헤드라이트, 1952년식 영국산 클래식카가 전시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차를 만져보고 어른들은 추억 속으로 잠시 걸음을 옮깁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광안리가 많이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고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이번 전시는 잠깐 보고 지나가는 해변이 아닌 걷고 머무는 관광지로 바꾸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기존의 바다와 야경 중심 관광에서 체험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콘텐츠를 더한 겁니다. 광안리 해변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긴 시간 검토해 왔는데요. 해변의 낭만에 감성을 더한 클래식카 포토존은 그 결과 탄생한 체험형 관광 상품입니다. 광안리 바닷가 청보리밭은 낮에는 산책 코스로 해질 무렵에는 노을 명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5월까지 운영됩니다. 바다와 청보리밭 그리고 올드카가 어우러지면서 광안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한결핵협회가 결핵 조기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벌이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 사업이 부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시는 지난 12일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을 갖고 대한결핵협회 부산지회에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실은 브레드 이발소 시즌2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됐으며 열쇠고리나 자석 가방 등의 펜 상품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전국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 목표액은 30억 원으로 이 중 부산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한 2025 부산 무역의 날 행사가 지난 12일 개최됐습니다.
올해 27회째 맞은 이번 행사에는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수출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부산 수출 대상은 주식회사 NK가 수상하는 등 모두 163명의 기업인 등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강서구가 한 조사에서 부산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녹지가 충분히 조성돼 있고 주민들의 운동 참여와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전국에서도 10위권 내에 드는 수치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250여 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6개 건강지표를 조사한 결과 강서구가 부산 지역 1위로 선정됐습니다. 병원이 밀집한 동래구와 함께 강서구는 전국 10위권 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녹지와 수변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지역 환경평가에서 서울 강남 3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하는지에 대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강서구 비만율이 30.3%를 보여 부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구조에서도 강서구는 두드러집니다. 합계 출산율은 부산에서 가장 높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일하는 인구 100명당 아이들의 수를 보여주는 유소년 부양비 역시 2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에는 약 10만 명, 조성공사가 한창인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에는 2만 5천여 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한동안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도시 타이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단은 15일 삼락생태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1일 국제산의 날, 15일 세계토양의 날을 맞아 봉사단 500여 명은 삼락생태공원 낙엽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기장군 중앙공원에서 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는 사상 그린 광장에서 100여 명이 쓰레기 300kg을 수거하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1시 반쯤 해운대구 우동 센텀 교차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해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앞 강변대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며 정상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진출입로를 잘못 들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강동권에 이어 두 번째로 원도심권 생활권 계획을 마련합니다.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로 활력이 떨어진 원도심에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권 계획이 마련됩니다. 대상 지역은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 진구, 남구 등 6개 구역입니다. 부산시는 동서 불균형 해소와 서부산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해 지난 2023년 말 처음으로 강동권 생활권 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시는 기존에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등 대생활권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세워왔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 계획을 위해 중생활권 개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6대 중생활권은 강서, 강동, 동래, 원도심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원도심권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주민과 청년, 자치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시는 15분 도시 고도화 전략과
생활 SOC 계획을 함께 마련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장과 해운대, 동래 등 나머지 권역의 생활권 계획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가 김해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세계 항공사 24대 항공기에 대해 재정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항공산업 활성화와 김해공항 정치장 등록 확대를 위해 정비료 지원을 추진한 가운데 올해 24대 항공기에 총 2억 8,16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항공기 한 대당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를 정비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항공사 정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2분기 체류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분기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인데요. 지역 활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거주에서 체류로 옮겨가는 변화도 읽힙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와 동구, 영도구,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3곳입니다. 올해 2분기 이 지역에 머물다 간 인구, 즉 체류 인구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체류 인구는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6월 말 기준 부산의 체류 인구는 129만 명, 3월보다 6.6%, 4월보다 9.6%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는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겹치며 체류 인구가 10% 넘게 급감했었는데 2분기에 들어 다시 안정세를 찾은 겁니다. 특히 부산 동구의 체류 인구는 60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가평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체류 인구가 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생활 인구는 등록 인구에 체류 인구를 더한 합입니다. 서동 영도구의 6월 생활 인구는 158만 명, 3월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세 지역의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의 4.3배로 정주 인구보다 방문 체류 수요가 더 큰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사람이 오고 가는 흐름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거주 인구만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 체류 인구를 기반으로 한 상권과 관광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부산의 특별한 커피 성지가 있습니다. 숲속의 오두막같이 편안한 공간에서 마지막 한 모금까지 깔끔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선사하는 정효재 대표의 카페입니다. (2018년도에) 부산 남천동에서 이제 아내와 저 2명의 멤버로 시작을 했었고요. 전문적인 형태의 커피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매장을 정리하고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커피로 유명한 세계의 도시들과 여러 카페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경험과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이번에 새로 매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소개해드리는 커피는 대부분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는 단일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들인데요. 아무래도 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각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향미들이 좀 뚜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면서도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도드라져서 마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 잘 로스팅이 돼서 충분한 단맛과
깨끗한 여운이 동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상급 원두를 사용해 내리는 커피를 말합니다. 이때 생두의 맛과 향을 깨우는 로스팅은 정효재 대표가 특별히 신경을 쓰는 단계인데요. 로스팅이 끝나면 항상 품질 확인 단계를 거칩니다. 생산하는 커피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들에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커피의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원두의 색도라든가 밀도 그리고 남아 있는 수분율을 이제 기계로 측정해서 이 커피가 얼마나 좋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장에서 실제로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추출해서 맛도 보고 또 그 커피의 농도를 측정해서 매번 이제 수치로 기록을 해서 이전 데이터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로스팅한 원두는 그 품질을 인정받아 전국에 약 80여 개 매장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정효재 대표의 커피를 사랑하는 단골들은 향긋한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카페를 찾습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막 슴슴한 것 같은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진짜의 어떤 커피의 본연의 맛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내추럴한 향들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풍부하지 않나. 진심을 담은 커피로 손님들께 한 잔의 행복을 선물하는 정효재 대표. 지금의 카페를 넘어 그가 꿈꾸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부산을 넘어서 좀 해외에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커피 브랜드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다양한 해외에서 열리는 커피 행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맛있는 커피를 찾아서 또 좋은 방식으로 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